네, 안녕하세요. 정윤사관학원 수리논술 대표 강사 조우재입니다. 오늘은 중앙대학교 25학년도 모의논술 같이 한번 풀어볼 건데요. 자, 그 중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주머니 A에 1부터 3까지 자연수가 있고요. 주머니 B에는 2부터 8까지 자연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시행을 한대요. 그때 획득하는 점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 기대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X라고 안 돼 있지만 X라고 하겠죠. 자, 기대값 문제니까 당연히 이게 지금 현재 이산 확률 분포표 문제라는 걸 느껴야 돼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어떤 경우의 수를 구하기 위해 혹은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제가 좀 간편하게 좀 이해하기 쉽게끔 그림을 좀 준비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규칙을 같이 한번 좀 볼까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3의 배수이면 주머니 A를 선택한대요. 자, 주머니 A에는 1, 2, 3이라는 카드가 있어요. 그리고 주머니 B에는 2부터 8까지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주사위를 던져서 3의 배수이면 3의 배수. 그러면 여기서 두 숫자를 꺼내고 그 다음에 3의 배수가 아니면 주머니 B에서 두 숫자를 선택한다는 거겠죠. 자, 그런데 또 규칙이 있네요. 두 장의 카드 중에서 작은 수를 A, 큰 수를 B라고 했을 때 요놈을 만족하면은 B에서 A를 나눈 점수를 획득한대요. 근데 이제 이게 좀 복잡하잖아요. 자, 어쨌건. 근데 이제 이게 아니라면 B 빼기 A를 점수로 획득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통계 문제 같은 경우는 결국 중복이 없어야 되고 누락이 없어야 돼요. 되게 무섭죠. 중복과 누락. 뭐 옆에서 누가 알려주지 않습니다. 중복이 생겨도 누락이 생겨도 옆에서 알려주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주는 게 좋냐? 좀 시간이 오래 걸려도 분류를 많이 하고 직접적으로 세어보는 방식을 여러분들이 택해야 돼요. 거의 대부분의 논술 문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얘 보시면 제가 설마 이 방정식을 그대로 쓰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얘를 인수분해를 하면 다음과 같아요. 여러분들이 여기를 발견했어야 돼요. B-A, B 빼기 2A, 그리고 B-3A는 0입니다. 자, 인수분해하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두 장의 카드를 뽑는 거잖아요. 그러면 같은 수는 절대 안 나오죠. 큰 수하고 작은 수 중에 절대 같을 일이 없으니까. 따라서 이것은 B하고 2A 같거나 B하고 3A가 같거나 로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럴 때에는 A분의 B를 점수를 획득한다는 거니까 이런 경우 A분의 B는 2가 되겠죠. 이런 경우. 그리고 이런 경우는 A분의 B가 3입니다. 뭐 어쨌건 이와 같은 규칙에 따라서 구한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복과 누락 없이 다 세야 돼. 자, 그럼 먼저 이거부터 한번 해볼까요?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 분포표 하나만 있으면 분명히 우리가 이제 기대값, 평균을 쉽게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를 채워 넣어줘야겠죠. 근데 얘가 이제 어떤 숫자가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한번 시행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3의 배수가 나왔어요. 그 중에 A에서 두 장을 뽑을 건데 2하고 3이 나왔다고 한번 쳐봅시다. 근데 큰 수, 작은 수 중에 이런 비율이 만족하지 않으니까 얘에서 얘를 뺀 것을 점수 1점 획득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 모든 케이스를 다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잘 보세요. 모든 케이스를 다 따져볼 건데 일단 혹시 3의 배수가 나와서 여기 중에서 두 개를 뽑을 때의 케이스를 다 한번 써볼 겁니다. 근데 이게 중복 없고 누락 없어야 되고 게다가 두 개를 뽑는 경우에는 사실은 표를 그리는 게 가장 좋아요. 두 개 뽑는 거,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거. 그래서 여기에 1, 2, 3 적어주고 여기서 1, 2, 3을 적어주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를 뽑는 거기 때문에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를 A라고 했을 때 우리는 B가 큰 숫자니까 여기만 관찰할 거예요. 왜요? B가 A보다 커야 되고 A, B 같은 경우는 없으니까. 그럼 이 세 개가 사실은 뭘 뜻하는 거냐면 여기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뽑는 행위하고 똑같아요. 1, 2, 3 중에 두 개를 뽑는 행위. 세 가지죠? 3C2. 그게 요 세 칸 하나를 뜻하는. 그러면 이럴 때의 점수는 뭐냐? A하고 B가 서로 이런 관계에 있죠. 그럼 확률 변수 X는 2입니다. A 나눠주면 그렇죠. 그리고 얘하고 얘가 나온다는 것은 사실은 요걸 만족하는 거죠. 그때의 확률 변수는 3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A가 2, B는 3이니까 1이 나온다는 거죠. 쌤, 그러면 각각의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이런 거예요. 얘가 3개 중에서 한 개이기 때문에 3분의 1이죠. 근데 이제 A에서 2개 뽑으려면 일단 주사위 중에 3의 배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 확률 변수 2, 요거가 나올 확률은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딱 이게 나올 확률은 역시나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죠. 그래서 요거 세 개 중에 요거 하나가 확률 3분의 1 하나를 차지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중복 없죠? 누락 없죠? 한 번에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니까 꼭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변수 두 개가 막 움직이고 있을 때는 표를 이용하자.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3의 배수가 아니라면은, 자, 여기 x가 없네요. 자, 그럴 땐 여기 중에서 두 개를 뽑는 거니까, 자, 그런 케이스들, 자, 시간이 오래 걸려도 다 몽땅 다 써봅시다. 2, 3, 4, 5, 6, 7, 8. 2, 3, 4, 5, 6, 7, 8. 자, 그랬을 때 우리는 b가 더 큰 숫자니까 요 오른쪽이 b고요. 왼쪽을 a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경 써야 될 숫자들은 여기만 신경 써주면 돼요. 왜 그러냐면 a와 b는 같을 수 없고, 그리고 b가 더 커야 되니까. 그럼 이게 몇 개예요? 라고 하면은 한번 세보세요. 21개입니다. 자, 그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사실상 여기 7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 요거 하나가 나올 확률은 이게 21이거든요. 21분의 1인 거예요. 되겠죠? 그런데 3의 배수가 아닌 확률까지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3의 배수가 아닌 거는 3분의 2잖아요. 그래서 3분의 2 곱하기 21분의 1이다. 요거 하나당 그렇게 차지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채워봅시다. 채워봅시다. 자, 일단 B 빼기 A 해주면 되겠죠? 왜냐면 이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 한번 채워보면 B 빼기 A 해주면 1. 얘는 2배 관계이기 때문에 2일 거고요. 여기는 3이죠. 여기는 3배 관계니까 3이죠. 그냥 빼야겠죠? 5. 빼야겠죠? 6.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빼주면 1. 빼주면 2. 2배 관계니까 2. 빼주면 4. 빼주면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때는 1이고요. 2고요. 3이고요. 2입니다. 자, 4라고 하면 안 돼요. 2배 관계이기 때문에 나눈 거를 갖다가 확률 변수, 점수로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빼주면 1, 2, 3. 자, 빼주면 1, 2. 그 다음에 빼주면 1이죠. 자, 그래서 이때의 확률 변수 x가 될 수 있는 거 여기서 잘 살펴보시면 1이 있네요. 그리고 2도 있고요. 3, 4, 5, 6까지 있으니까 점수를 확률 변수 x라고 잡았을 때 될 수 있는 점수는 1, 2, 3, 4, 5, 6이고요. 자, 여기 오른쪽에는 합계를 적겠죠? 그때 1이 될 확률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단 여기서 하나가 있죠. 여기서 하나. 이때의 확률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9분의 1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죠. 그 6개는 하나당 21분의 1인데 그게 6개가 있고요. 곱하기 그 앞에 3분의 2까지 B에서 뽑을 확률 3분의 2를 곱해줘야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63분의 12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9분의 1과 그리고 63분의 12 두 개를 더해서 자, 여기다가 분모 문제 7 곱한 다음에 통분해서 구해주면 여기 있는 숫자는 63분의 19가 나옵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한번 여기 있는 숫자 한번 채워볼까요? 자, 여기서 이제 확률 변수 2가 나올 수 있는 거는 일단 여기가 있네요. 그것도 역시 9분의 1이네요. 자, 여기서 이 체크 한번 해볼까요?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네요. 7개. 그러면 여기 하나당 차지하는 건 21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그게 7개 있다. 그런데 B의 상자 뽑을 확률이 3분의 2니까 요거까지 처리해주면 자 63분의 14와 역시나 63분의 7을 더해줬을 때 여기 있는 값은 63분의 21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거 웬만하면 이 통분이 분모가 되어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굳이 계산 약분하지 마시고요. 그냥 다 써주는 게 좋아요. 자, 3일 때도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겠죠. 자, 3일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 9분의 1이고요. 3인 거 한번 체크해보면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4개. 4개 있네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4로 바뀔 것이고요. 9분의 1. 자, 그러면 63분의 8과 9분의 1. 그럼 63분의 15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다 채워 넣어주시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63분의 2, 그 다음에 63분의 4, 그리고 63분의 마지막으로 2가 되겠습니다. 자, 다 더해주면 얘가 1이에요, 1.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평균 구하는 건 너무 쉽죠. 너무 쉽습니다. 어떻게 해? 곱하고 곱한 다음에 더해주면 되겠죠. 자, 계산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63분의 146입니다. 자, 2-1번입니다. 점화식이 주어져 있고요. 첫 번째 장이고 자연수 D에 대해서 이걸 만족하는 M의 최소값이 7이래요. 자, 그런데 왜 최소값이라는 표현을 줬냐면 이 점화식을 잘 보시면 AN이 0일 때 AN 플러스 1도 반드시 0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0 한번 나오면
그 다음부터 쭉 다 0이라는 얘기예요. 자, 점화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출발점과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열을 나열할 때 나열을 할 건데 어디서 출발할 거야?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갈 거야? 이 생각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일단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에 의하면 첫 번째 항은 이고요. 그 다음에 일단 우리가 아는 건 요걸 만족하는 최소값 m이 7이라는 얘기는 일단 7은 0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개를 알아요. 그럼 출발점은 요거 아니면 요거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방향성을 잡을 때는 정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역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적절하게 쌍방향으로 다가와서 중간에서 만나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문제의 조건들을 보면서 케이스 분류를 어떻게 하면 그나마 최소화시킬 수 있을지를 고려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것도 좀 생각했으면 좋겠냐면 적절한 가로 조건의 적용.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AN이 양수면 4를 빼서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럼 AN 플러스 1은 잘 봐요. 여기다 마이너스 4를 빼줘. 그럼 얘가 AN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러면 AN 플러스 1은 마이너스 4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양변에 D를 더해주면 여기 AN 플러스 1은 D보다 작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이거죠. 자, 어쨌건 나열을 한번 해볼 건데요. 첫 번째 항이 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잖아요. 구체적인 숫자. 그래서 다음항 구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방향으로 한번 좀 가볼게요. 그러면 A2는 여기에 의해서 양수니까 빼기 4를 해서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항은 내가 음수기 때문에 음수는 공차 D를 더해가지고 마이너스 2 더하기 D가 됩니다. 그리고 A4는요. 얘가 지금 현재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뭐 어떻게 해볼 수는 없어요. 자, 근데 생각해봐요. 공차 D가 아무런 숫자가 아니라 자연수입니다. 자연수. 그렇기 때문에 뒤에다가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1이라면 얘는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 1 더해주면 마이너스 1 더해주면 0. 다섯 번째 항일 때 첫 번째로 0이 나옵니다. 그럼 안 되잖아. 그래서 1은 안 돼. 1, no. 자, no가 되는 숫자들을 한번 여기다 나열할게요. 2라고 해도 그 다음은 바로 0이 나오기 때문에 안 되죠. D가 2라고 해도. D가 2면 여기가 0이잖아요. D가 2면. 그래서 2도 안 돼. 3이면 어떻게 되나요? 3이면 얘가 양수인 걸로 판별이 되면서 일단은 다음 항은 3 이상부터는 다 A4가 결정되긴 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1, 2일 때는 일단은 안 돼. 근데 그거를 왜 생각해 본 거냐면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다 보니까 한번 케이스 분류를 한번 해본 거죠. 근데 3 이상부터는 그 다음 항이 아예 결정이 됩니다.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얘가 양수기 때문에 4를 빼서 다음 항을 만들죠. 그래서 그 다음 항은 마이너스 6 더하기 D예요. 요거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다음 항은 어떻게 될 거냐? 우리가 3부터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또 역시 3부터는 얘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케이스 분류를 한번 해봐야 돼요. 자, 3이면 얘가 이제 마이너스 3이 되고 그 다음에 0이 되기 때문에 안 되겠죠. 그래서 얘는 안 되고요. 4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또 안 되죠. 또 안 되고요. 그렇다고 5여도 안 됩니다. 여섯 번째일 때 0이 나오기 때문에. 그럼 6이면 될까요? 6도 안 되죠. 6 안 돼. 그래서 얘가 7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 얘기는 얘가 무조건 또 양수라는 게 결정이 됐죠. 그럼 양수인 게 결정됐으니까 또 역시 4를 빼가지고 요 놈으로 만들 수 있어요. 자, 왜 이런 식으로 D를 생각해 봤다고요?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근데 양수에서 음수로 넘어가는 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하나 케이스 분류를 한번 해본 겁니다. 자, 그런데요, 잘 봐요. 그 다음에 7, 8, 9, 10 다 하기에는 또 너무 많잖아. 근데 우리 이걸 볼 수 있겠죠. 뭐냐면 어떻게 하면은 이 일곱 번째 항이 0일 수 있는 거야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전항에서 4를 빼가지고 다음 항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 전항이 4일 수 있겠죠. 4. 그쵸?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D를 더해서 0이 될 수도 있잖아. 양수 D를 더해서.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D에서 다가갈 수도 있어요. 자, 여섯 번째 항은 이거 두 개가 가능하죠. 얘에서 케이스 분류만 해도 7, 8, 9, 10, 11, 12 많아. 그래서 결국 뭐냐면 역방향을 생각을 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쌍방향으로 가는 거죠. 자, 한 번 더 가볼까요? 얘에서 거꾸로 갈 때 일단 첫 번째로 8 가능합니다. 8. 왜요? 4를 빼서 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D를 더해서 얘가 될 수도 있죠. D를 더해서 얘가 된다. 더하기 D.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얘가 4 빼기 D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다섯 번째 항이 4 빼기 D가 될 수도 있다니까. D를 더해서 얘가 되면. 그 다음에 얘도 한번 볼까요? 혹시 4를 빼서 마이너스 D가 될 수 있을까요? 얘는 절대 안 될 것 같아. 왜냐면 일단 첫 번째, 양수일 때 4를 뺀다 그랬지.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숫자는요.
일단 마이너스 4보다는 커야 됩니다. 만약에 4를 빼서 얘가 됐다고 친다면. 근데 마이너스 4보다 이미 얘는 작은 숫자야. 왜?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안 되는 숫자가 1부터 6까지 안 되니까 7 이상의 숫자라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7 이하인 거예요. 그래서 4를 빼가지고 마이너스 d를 만들 수는 없어. 그러니까 요건 안 돼. 4 빼가지고 4를 빼가지고 얘는 안 만들어져. 절대 안 돼. 근데 d를 더해서 얘 만들 수는 있겠지.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2d. 자, 그러면 이 다섯 번째 항에서 만났죠. 어떻게 된 거야? 여기 있는 마이너스 10 더하기 d가 8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0 더하기 d가 8이 되니까 d는 18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마이너스 10 더하기 d가 4 빼기 d가 되니까 얘가 4 빼기 d가 됐을 때는 d 좌변으로 넘겨서 d가 7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0 더하기 d가 마이너스 2d가 될 수 있으니까 d는 3분의 10인가요? 근데 자연수라며. 그래서 얘는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자연수 d를 모두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이거 두 개, 7하고 18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자, 2-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이 자연수일 때 y축 위의 점 0,n에서 곡선의 근 접선을 n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를 세타 n이라고 했고요. x축 ln 플러스 1, ln 플러스 1은 그냥 n 대신에 n 플러스 1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그랬을 때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를 Sn, 그리고 왠지 이 탄젠트를 보니까 덧셈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런 값을 n제곱으로 나눈 다음에 무한대로 한번 보내보래요.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해하기 위해서 그림을 좀 그려봐야겠지. 자, 일단 lnx는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자, 과장되게 그릴게요. 그랬을 때 여기에 n이 있으면 n, 여기서 접선을 그어보겠다고 했습니다. 접선. 그때 생겨나는 이 접선의 방정식을 ln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주는 게 좀 좋을 것 같냐면 여기 있는 이 접점을 t, lnt라고 하고 0,인가 t, lnt와 이은 직선의 기울기와 거기서의 접선 기울기가 같다 하고 식을 세워주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식을 세울 수 있냐면 t분의 lnt 빼기 n 그놈이 t분의 1이다 라고 해서 이 식은 lnt가 n 플러스 1로 나오죠. 최종적으로는 t는 2의 n 플러스 1승입니다. 되는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ln n 플러스 1도 마찬가지로 n 대신 n 플러스 1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 ln부터 한번 좀 구해봅시다. 자, 직선 ln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노란색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x절편을 갖다가 이제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연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어쨌건 자, 직선의 방정식 한번 좀 구해보면 그 직선의 방정식은 y는 2의 n 플러스 1승분의 1. 왜냐면 접점의 x좌표가 n 플러스 1이고 우리 얘를 미분하면 y'은 x분의 1이잖아요. x분의 1. 네. 그리고 x 빼기 0 플러스 n이기 때문에 0,n을 지나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ln 플러스 1은 그냥 거저먹기로 여기다가 n 대신에 n 플러스 1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자, 요거는 색깔을 조금 다르게 할까요? n 플러스 2분의 1 x 더하기 n 플러스 1. 자, 식이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차근차근히 하시면 돼요. 천천히. 자, 그런데 일단 첫 번째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를 세타 n이라고 했을 때 탄젠트 세타 n은요. 사실은 이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죠. 탄젠트 세타 n. 그래서 얘는 2의 n 플러스 1승분의 1입니다. 마찬가지로 탄젠트 세타 n 플러스 1은 그냥 저기에다가 n 대신에 n 플러스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요 놈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또 굳이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면 약간 어떤 식으로 나올 거냐면 n이 여기 있으니까 n 플러스 1은 여기 있을 거고 또 이 곡선의 접선을 그으면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려지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 감은 오시죠? 자, 그래서 이제 ln과 ln 플러스 1을 좀 구해봤고요.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두 직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만 구하기 위해서 그 그림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좀 가지고 와볼게요. 자, 우리 삼각형의 넓이는 분명히 요 놈으로 둘러싸인 색칠한 넓이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일단 우리가 이 삼각형의 넓이를 알기 위해선 x절편이 필요하네요. 그리고 x절편의 차이가 밑변 길이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 교점 있잖아요. 이 파란색과 노란색의 교점에 무슨 좌표가 필요하냐면 y좌표가 필요해요. y좌표. y좌표만 알면 높이 구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일단 뭐부터 한번 해볼 거냐? x절편 한번 구해보죠. 자, x절편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y에다가 0 대입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y에다가 0 대입한 요 식에 y에 0 한번 대입해보죠. n 넘기고 얘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2에 n 플러스 1승인가요?
그게 x절편이네요. 그러면 우리 여기에 있는 점은 마이너스 n의 2의 n 플러스 1승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점은 어떻게 될까요? n 대신에 n 플러스를 집어넣은 거니까 마이너스 n 플러스 1의 n 플러스 2승이 되겠죠. 맞죠? 자, 그 다음엔 우리가 이제 뭘 구해줘야 되는 거냐면 넓이 구하려면 y절편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y절편. 그래서 미안합니다. y절편이 아니라 교점의 y좌표. 그래서 교점의 y좌표 한번 구해볼 건데요. 자, 교점의 y좌표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어떻게 연립하면 되겠지. 여기서 또 바보같이 막 x좌표 구해. 그럴 필요 없죠. 왜냐면 x만 소구해주면 되잖아. y만 구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인데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네요. 우리 요식에 전체 E 한번 곱해볼게요. 그러면 자, 전체 1을 곱합니다. 양변에. 그러면 EY 이 놈은 2의 n 플러스 1승분의 1x 그리고 n 플러스 1입니다. 그리고 이 노란색과 얘를 연립하면 그냥 빼주면 되겠죠. 자, 주황색에서 요거 빼는 거를 한번 좀 써볼게요. 자, 그러면 x는 없어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왜 e 곱했는지 알겠지? x 없애주려고. 자, y는 묶어버리면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e 마이너스 1 y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놈과 요 놈을 뺄 건데 1을 묶어서 그러니까 n으로 묶어서 e-1 n에 뺐으니까 여기가 2 하나 남겠죠. 그럼 e-1로 나눴을 때 그때 교점의 y좌표라 써주면 되겠죠. n 플러스 e-1분의 2입니다. 되는 거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 교점의 y좌표, 자, x좌표는 뭔지 몰라. 근데 교점의 y좌표는 n 더하기 e-1분의 2예요. 자, 그러면 저 삼각형의 넓이 SN은 어떻게 될 수 있는 거냐면 이 넓이 SN은 일단 첫 번째 앞에 2분의 1 해줘야겠죠? 그리고 요놈의 x좌표에서 요놈의 x좌표를 빼는 거니까 n 플러스 1에 2의 n 플러스 2승 마이너스 n의 2의 n 플러스 1승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떤 걸 구하라고 했냐면 여기 SN에다가 탄젠트, 덧셈 정리를 써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한번 좀 적어볼까요? 자, 탄젠트 세타 n 마이너스 세타 n 플러스 1은요. 우리 각각의 탄젠트 값을 알기 때문에 한번 좀 적어봅시다. 덧셈 정리하면 되겠죠? 1 플러스 2의 n 플러스 1승분의 1 곱하기 2의 n 플러스 2승분의 1. 자, 그 다음에 뺄셈 2의 n 플러스 1승분의 1 마이너스 2의 n 플러스 2승분의 1. 자, 분모 분자에 적절하게 2의 n 플러스 1승과 2의 n 플러스 2승을 동시에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될 거냐? 2의 2n 플러스 3 더하기 1 2의 n 플러스 2승 마이너스 2의 n 플러스 1승입니다. 맞죠? 이게 바로 뭐냐면 탄젠트고요. 이거를 SN에다가 곱해준 다음에 n제곱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좀 볼까요? 자, 식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 하겠습니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자, 2분의 1에다가 자, 분모의 n제곱이 있거든요. 자, 이거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분모의 n제곱. 식이 꽤나 복잡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n 플러스 1, 2의 n 플러스 2승, 마이너스 n의 2의 n 플러스 1승. 그리고 요거도 적어줘야 돼요. 꽤나 복잡하지만 참아내셔야 돼요. 자, 2의 2n 플러스 3 플러스 1 분호의 2의 n 플러스 2 n 플러스 1승입니다. 자, 그러면 요것들을 극한값을 계산하라고 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도 수렴하는 것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한대로 가는 게 있으면 안 돼. 무한대로 가는. 그러면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냐면요. 제 생각인데 우리 여기 이 n제곱 있잖아요. n제곱. n제곱에서 일단 여기다가 n 하나를 좀 해줄까요? 근데 이제 제가 하나 실수한 게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높이 안 곱했네. 젠장. 여러분들 자막 처리해 드릴게요. n 더하기 e 마이너스 1분의 2입니다. 헐리 쉣.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죄송해요. n 더하기 e 마이너스 1분의 2예요.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n제곱을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n분의 1은 수렴한다는 거 알잖아. 그래서 이제 n제곱을 하나는 여기다 나눠주고 쌤 왜요? n분의 1 만들려고. 그러니까 무한대로 가는 거 없애려고. 자, 여기 중에 하나는 여기다가 나눠줄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식을 한번 좀 적어볼까요? 자, 바로 안 보이니까 그러면 2분의 1에 1 플러스 n분의 1 그리고 2의 n 플러스 2승 마이너스 자, 좀 세신 분들은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 다음에 1 더하기 2 마이너스 2분의 n분의 1. 오, 칼이 좀 부족해요. 잠깐만. 그리고 그 옆에 요식 있죠? 요식을 네모라고 했을 때 여기 네모가 그냥 붙으면 되겠네요. 되겠죠? 자, 그 다음에 n이 무한대로 또 한번 보내볼까요?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수렴하죠. 얘 수렴하잖아요. 얘 수렴.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얘가 막 무한대로 가죠. 그럼 그 무한대로 가는 것들을 묶어냅시다. 어떻게? 2의 n 플러스 1승으로. 그런 다음에 여기 네모하고 합쳐줄게요. 이 네모의 분대에다 곱해줄게. 자,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자, 2분의 1에 1 플러스 n분의 1. 자, 거기에 여기 2 하나 남아요. 뒤에 마이너스 1 남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그대로 남죠. 이렇게. 그리고 이 네모에다가는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2에 2n 플러스 3 더하기 1에 2에 n 플러스 1승으로 곱해주는 겁니다. 분자만. 그럼 여기 어떻게 되냐? 2에 2n 플러스 3, 2에 2n 플러스 2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겠죠? 근데 이제 목적이 뭐라고? 지금 이렇게 막 식을 정리하는 이유가 뭐야? 제가 시간을 들여서 이제 오래 쓰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한 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2에 2n 플러스 2승으로 아니 2n 플러스 3승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주자. 어떤 거? 요거. 그러면 자 다음과 같이 식이 써지겠죠. 자 앞에 있는 거는 재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탕. 재탕하고요. 앞에 리미트 있는 거예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그리고 요 뒤에 있는 데는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쓰지 말까요? 우리는 이런 게 좀 편하죠. 2n 플러스 3승분의 1. 얘는 1.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식이 다 어디로 가요? 수렴하게 되겠죠. 발산하는 거 없어. 얘는 0으로 가고 얘가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죠.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수렴하는 건 여기 2분의 1이 있고요. 2-1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1-2분의 1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얘를 통분하면은 얘가 2분의 2-1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이 2분의 2-1의 전체 제곱이 되는 거고 이게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3번입니다. 제시문과 3-1 그리고 이제 3-2번까지 있는 문제인데요. 자, 그 중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AN이 다음과 같이 정의했을 때 이거 한번 좀 구해보래요. 자, 얘를 이제 보니까 우리가 적분하면은 치환적분, 부분적분, 아니면은 대칭적분 세 개 중에 하나를 좀 기억을 해야겠죠. 근데 이제 얘가 딱 보니까 뭔가 얘를 미분하면은 얘가 나올 것 같아. 느낌 빡 오시죠? 그래서 치환적분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치환적분 어떻게 쓰냐면 막 다 쓰잖아. 어떻게 해요? 막 x, lnx 마이너스 x를 t라 하자. 그러면 미분했을 때 lnx dx 그것이 dt니까 이 lnx dx를 dt로 바꿔주고 그런 다음에 x가 1일 때는 t는 마이너스 1이고 1 집어넣은 거예요. x가 2일 때는 t는 0이니 막 그런 것들을 다 써주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딱 뭐라고만 써주면 되냐면 자, 등호 맞춰주시고요. 치환적분을 할 때는 치환적분의 결과를 일단 바로 씁니다. t의 n승 dt 그런 다음에 무엇으로 그냥 치환했는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nx, x lnx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했다만 해주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적분할 수 있겠죠? 이거 부정적분을 구해볼까요? n 플러스 1, 1, t에 n 플러스 1승. 거기에 0 집어넣고 마이너스 1 집어넣고 빼주면 되겠지. 그러면 n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이고요.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승이다. 되겠지? 자, 그래서 이게 AN이고요. 문제를 쭉 보시면 AN 플러스 1도 필요하니까 다 한번 써볼까요? n 플러스 1 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승. 요거고 AN 플러스 1은요. n 대신에 n 플러스 1 집어넣는 거니까 n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2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거 두 개를 곱한 다음에 시그마 처리하라고 돼 있네요. 자, 보통 2025 모의 논술에서는 이거 2025로 주는데 여기는 2024로 줬네요. 어쨌건 이걸 자, 두 개를 한번 좀 곱해보면 n 플러스 1, 자, k로 해줘야겠죠. k 플러스 1, k 플러스 2 분의 1에다가 자, 마이너스 1을 n 플러스 1과 n 플러스 2 두 개 곱하면 분자라기보단 지수가 2n 플러스 3이 됩니다. 그럼 n 대신에 1, 2, 3, 4, 5, 6, 7, 8 다 대입하더라도 홀수죠. 그래서 무조건 마이너스 1이에요. 그거를 시그마 처리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한번 해줍시다. 자, 소수할 때는 부분 분수까지는 써주셔야겠죠. 2024. 자, 마이너스 1 빼고 부분 분수를 할까요? 그러면 k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2분의 1 되겠지?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정리해주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자, 마이너스 1 그대로 앞에 두고요. 작은 거는 이쪽에다가, 큰 거는 이쪽에다가. 그래서 마이너스 2026분의 1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마이너스 1013분의 몇입니까? 506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 3번을 설명하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이게 문제 보시면은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중선 정리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뭐 벡터를 아시는 분들은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는데 중선 정리를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중선 정리가 뭐냐? 라고 하는 건 다음과 같습니다. 지워볼까요?
자, 이렇게 어떤 점 P에 대해서 얘는 동점입니다. 움직여요. PA와 PB. 자, 여기까지의 거리의 제곱과 여기까지의 거리의 제곱, 즉 제곱을 더한 것에 뭐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P가 움직이면 PA도 움직이고 PB도 움직이겠죠. 자, 그런데 중선 정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삼각형에서 양면의 제곱을 해준 것은 AB의 중점을 잡아서 중점을 연결한 길이의 제곱 더하기 중점이니까 이거 두 개 길이 똑같겠죠? 요거 제곱의 2배 한 거랑 같다라는 것입니다. 삼각형에서 가지는 성질이에요. 그래서 얘는 뭐하고 똑같다고? 2배의 선분 PM의 길이의 제곱의 MB 길이의 제곱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자, 얘는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거냐면 P가 이 곡선 위에 있대요. 근데 이제 곡선이 뭔지 단번에 잘 안 보이죠. 근데 이제 좀만 고민해보면 얘가 y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되어 있잖아요. 그럼 인수분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 y 빼기 x제곱에 y 빼기 x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라서 y가 되는 게 y는 x제곱 또는 y는 x 플러스 1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그림으로 한번 조금 표현해 보면 뭐 이렇게 되겠죠. 짠 이렇게 있어서 y는 x제곱도 한번 그려보고 그 다음에 y는 x 플러스 1도 한번 좀 그려봅니다. 좀 완만하게 그리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에 대해서 점 A라는 점은 뭐 여기 있다고 할까요? A 1,0 5라는 점은 저 멀리 있겠죠. B 5,0 1,0 자, 그러면 원래는 PA제곱 더하기 PB의 최소값을 구하는 건데 그러지 말고 그냥 요거 바로 쓰세요. 삼각형의 성질 중에 이런 게 성립하므로 배 M의 제곱 더하기 MB의 제곱이 성립하므로 여기서 이제 M이라고 하는 것은 3,0입니다. 두 개의 중점이에요. 그래서 MB는 여기 3,0에 대해서 요 길이는 2잖아. 그 길이가 4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요? 2배의 PM의 제곱에 더하기 4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젠 우리가 이제 뭐만 구해주면 되냐면은 요 놈으로부터 곡선 위에 있는 점들 중에 가장 가까이 있는 점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뭐 여기는 아니겠죠. 여기가 있으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점을 찾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점을 한번 찾아볼 거냐면 여기 곡선 중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점 한번 찾아볼게요. 자, 저거 어떻게 찾아주냐면 여러분들 어떤 곡선과 어떤 점이 가장 가까이 있는 거 한번 찾아보래. 최소값, 거리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보래.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동심원을 그리는 거죠. 어떤 점? 이 점을 중심으로 하는 동심원 한번 그려보는 거야. 그러면 쫙 반지름이 이제 딱 확장되다가 최초로 만나는 순간은 언제야? 접할 때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접선의 수직인 직선이 요 점을 지날 때 그때가 바로 뭐인 거예요? 최소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법선이 요 중심을 지날 때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자, 어쨌건 곡선 두 개가 접했으니까 결국 공통접선을 가지는 건데 이 곡선에서 접선을 구한 이 기울기와 두 점을 접점과 접점 지나는 반지름 다시 접선과 접점 지나는 반지름은 수직이잖아요. 두 개의 기울기가 수직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다. 그걸 이용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3,0이니까 여기에서 동심원을 그려가지고 막 하다가 결국 접했을 때 원과 곡선이 접했을 때는 어느 순간 있겠죠. 그러면 거기서의 접선과 접선 뭐겠어요? 뭔지 모르니까 여기 y는 x제곱이어서 그 점을 t라고 하겠습니다. 기울기는 이 t고 그때 두 점 연결한 기울기 여기는 t, t제곱과 3,0의 기울기니까 그거 두 개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용하면 되겠죠. 자, 한번 해볼까요? t 빼기 3분의 t제곱이고요. 곱하기 2t가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정리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정리해주면 2t 3승인가요? 그리고 t의 마이너스 3 이퀄 0이네요.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t 값은 1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 3,0으로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점은 1,1이고요. 1,1과 3,0과 이루는 거리는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에 의해서 루트 5죠. 그래서 곡선과 가장 가까이 있는 점은 그 거리가 PM 최소가 루트 5입니다. 그럼 제곱해주고 더하기 4를 한 다음에 1을 곱해주면 일단 이 순간에 PA제곱 더하기 PB의 제곱 요놈의 최소는 18이죠. 근데 제가 그림상 요놈이 더 가까운 걸로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있으면 이 직선까지의 거리도 한번 좀 재봐야 돼요. 더 멀리 있다 보면 아마 여기가 더 가까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아무튼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도 한번 해보면 여기는 x 빼기 y 플러스 1 이퀄 0이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루트 2분의 대입하면 4죠. 그래서 2 루트 2입니다. 루트 5보다는 제가 크잖아요. 그쵸? 왜냐면 루트 8이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PM의 최소, 이 직선이 만약에 최소였다면 2 루트 2이기 때문에 이건 아니겠다. 그래서 정답은 18 되겠습니다. 자, 문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시문 주어져 있고요. 4-1번과 2번이 있는데 모두 기하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해당 배경 지식과 좀 문제풀이에 쓰이는 것들을 사전적으로 알려주고 문제풀이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 이제 뭐 기본적인 공간에서의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뭐 이런 것들은 다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좌표 평면은 익숙하지만 좌표 공간은 익숙치 않기 때문에 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볼 겁니다. 방정식을 좀 배워볼 거거든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우리 파란색으로 바꾼 얘는 X축이에요. X축. 그리고 지금 노란색으로 바꾼 것은 Y축입니다. 그리고 흰색은 Z축이죠.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공간 도형 맨 처음 딱 들어가면은 직선 2개 가지고 평면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노란색과 파란색 이거 2개 가지고 평면 하나를 만들 수 있겠죠. 마치 바닥 평면 같은 느낌. 그러면 그 평면을 우리는 XY 평면이라고 얘기하고요. XY 평면. 그리고 방정식으로 만약에 표현한다면 얘는 Z는 0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노란색하고 흰색 걔를 YZ 평면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방정식은 X는 0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또 흰색과 파란색을 가지고 여러분들 어떤 평면을 생각할 수 있냐면 ZS 평면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름이. 그리고 방정식은 Y는 0이라고 합니다. 자, 이걸 알려주는 이유는 뭐냐면 좀 이따 이제 연립을 하기 위함이에요. 자, 요거 한번 좀 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로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최소값 제가 적어 놓은 건데 이게 뭐냐면 a, b가 원위에 있는 점이라고 한번 해볼 거예요. 그리고 a, b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움직입니다. 자, 그랬을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최소값을 어떻게 구하냐 혹은 최대값은 어떻게 구하냐 그거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하냐면 우선 얘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얘. 자, 얘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얘를 마치 a 빼기 0의 전체 제곱에 b 빼기 0의 전체 제곱으로 해석한다면 루트를 씌웠을 때 이게 바로 원점과 a, b하고 연결한 길이가 되겠죠. 근데 걔를 다시 또 제곱한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길이의 제곱인 거예요. 그 얘기는 길이가 짧으면 얘도 최소가 되는 거고 길이가 길면 얘는 최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인 것 중에 최대치수를 찾아야 되는 거. 그럼 언제 최소냐라고 하면은 우리 다 아시죠? 중심 연결해서 반지름만큼 뺀, 즉 A, B가 요점일 때 최소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반지름만큼 더한 요점일 때 최대가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요놈의 최소값 혹은 최대값 구하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뭘 알았으면 좋겠냐면 이 원이 좀 움직여 볼까요? 이렇게 한번 움직여 봅시다. 그리고 이 중심을 쌤이 뭐 의미로 뭐 4,2라고 하겠습니다. 4,2.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를 루트 10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x 빼기 4의 전체 제곱에 y 빼기 2의 전체 제곱. 자, 반지름의 길이를 루트 10이라고 했으니까 우변은 10이 되겠지. 근데 제가 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일단 첫 번째, 두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혹은 두 점으로 인한 생겨나는 선분 있잖아. 선분. 이 현의 길이 구할 수 있느냐. 이거 두 개를 한번 좀 구해볼 건데요. 자, 현의 길이부터 먼저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현의 길이는 중심에서 이 현의 수선의 발 내려 수직 2등분이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근데 수선의 발 내린 좌표가 여기가 4,0이 되고요. 그리고 이 파란색 길이는 2가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 반지름 길이가 루트 10인 거 아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 길이는 루트 6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걔를 2배 하면 이 현의 길이 구할 수 있겠죠. 아니면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얘는요 x축이잖아요. 걔를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y는 0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y는 0과 얘 연립을 하는 겁니다. 연립을 해서 정리를 해주면 x-4의 전체 제곱에 넘기면 6이죠. 그래서 x가 4 플러스 루트 6 하나 나오고 아니면 x가 4 마이너스 루트 6 나와요. 뭐 루트 씌운 다음에 넘기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두 좌표를 구하고 두 개를 빼주면 이 길이 똑같이 2 루트 6 나오죠. 자, 이것들을 이용해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9x 빼기 3의 제곱 y 9x 빼기 3의 제곱 y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9x 빼기 3의 제곱 y 빼기 4의 제곱 z 빼기 5의 제곱은 1이다. 그 9를 s라고 했어요. 그러면 중심이 3,4,5점.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1입니다. 1. 자, 근데 중심이 9 위에 있대요. 그 얘기는 축구공 껍데기 같은 그 위에 그게 바로 이제 9의 중심이 있다는 얘기야. 근데 반지름 길이가 7인 9가 XY 평면, YZ 평면, ZX 평면과 만나서 이루는 세 원이 있는데
그 넓이의 합을 a라고 했고요. 파이분의 a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첫 번째로 구 위에 있는 점 하나만 좀 잡아볼까요? 선생님 왜 구 안에다가 잡죠? 이제 이게 평면이잖아요. 평면이니까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입체적으로 좀 생각해봐요. 약간 조금 앞에 있는 거 골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입체적으로 한번 표현해볼까요? 이렇게. 아무튼 자, 여기 있는 이 점을 자, 제가 뭐 P, Q, R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반지름 길이가 7이니까 구방정식 구할 수 있겠죠. 자, 구의 방정식은 x 빼기 p 제곱, y 빼기 q 제곱, z 빼기 r 제곱이 반지름 7이니까 49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얘가 xy 평면하고 생겨서 만나는 원의 또 넓이를 구해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구에 그림을 한번 대충 그려볼게요. 자, 구니까 좀 반짝이는 느낌 주고요. 그 구가 XY 평면하고 만난대요. 그럼 XY 평면을 제가 이렇게 한번 좀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치 이제 수박을 이 백종원 선생님께서 쓰는 그 칼 있죠. 그 칼로 딱 잘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제 단면이 생기냐면 원으로서 생겼죠. 원. 자, 좀 입체적이지 못하게 그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원 있잖아요. 그 원. 그 원의 넓이가 궁금한 거야. 그럼 원 넓이는 어떻게 구해? 반지름을 구해줘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원에서 직선이 딱 지나갔을 때 그 현이 생기면 그 직선에 수선의 발 내리면 그 현을 수직 이등분하잖아. 그런 것처럼 구의 중심에서 이 평면에 수선의 발 내리면 그게 바로 이 생겨나는 원의 중심에 딱 떨어집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중심이 원래 P, Q, R이었잖아. 그럼 요 중심 어떻게 되겠어요? P, Q, R을 자, 얘는 XY 평면이에요. XY 평면에 수선의 발 내리면 P, Q, 0입니다. 아,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노란색 길이는 R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노란색 구의 반지름은 7입니다. 7.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우리 이 생겨난 원의 반지름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자, 어떻게 구합니까? 루트에 49 마이너스 r제곱입니다. 되겠지? 그럼 원 넓이는 어떻게 구해? C1의 넓이. 얘를 제곱해주고 파이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건 뭐냐면은 파이 붙여주고 49 마이너스 뭐예요? r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XY 평면하고 만나서 생기는 원의 넓이예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말고 기하적으로 말고 그냥 방정식으로 한번 좀 이해해 볼게요. 자, 방정식으로 어떻게 이해할 거냐? XY 평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Y는 0이에요. Y는 0. 미안합니다. Z는 0이에요. 그래서 이제 Z 대신에 0을 집어넣고 R제곱을 우변으로 넘기면 원의 방정식이 어떻게 나오냐? 이 파란색 원의 방정식이 X 빼기 P의 제곱에 Y 빼기 Q 제곱에 49 마이너스 R제곱이 나옵니다. 그럼 반지름이 우변에 루트 씌운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 파란색이 이 원의 반지름이에요. 그럼 똑같이 원 넓이 나오겠지. 되겠지. 네, 물론 기하학적으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식으로도 할 수 있으면 둘 다 해봤을 때 여러분들이 식이 좀 더 편하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나머지는 식으로 할게요. 자, 이번에는 YZ 평면하고 만나서 생기는 거. 걔는 x가 0인 거죠. 그래서 x에다 0 대입한 다음에 넘기면 반지름이 49 마이너스 p제곱을 루트 씌운 겁니다. 그 놈을 갖다가 넓이를 구하면 파이는 덤으로 주고요. 49 마이너스 p의 제곱이 되겠죠. 자, 하나만 더 구해볼까요? 하나 더. 이번에는 ZX 평면하고 만나서 생기는 원의 반지름은 y가 0인 거 집어넣을 거니까 넘기면 49 마이너스 q제곱. 그래서 파이에 49 마이너스 q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들을 각각 다 더할 거예요. 그게 이제 a인데요. 걔를 파이로 나눌 겁니다. 그럼 파이분의 a는 어떻게 나오는 거냐? 자, 이렇게 나옵니다. 147에다가 마이너스 r제곱. 자, 이해하기 쉽게 p제곱, q제곱, r제곱의 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구하고자 하는 것은 얘의 최대 최소예요. 그럼 보시다시피 얘가 가장 뭐하면 크면 최소고 얘가 가장 작으면 전체 최대가 되겠죠. 한마디로 요놈의 최대 최소를 찾는 거예요. 그럼 p제곱 더하기 q제곱 더하기 r제곱은 우리 공간상에서 뭐라고 이해할 수 있어? 원점과 p, q, r과 거리의 어떤 제곱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원점이 여기 어딘가에 있어서 P, Q, R과 거리의 최대 최소를 구할 겁니다. 그럼 언제 최대느냐? 중심을 지나고 반지름만큼 더한 거. 자, 여기서 반지름은 1입니다. 1.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루트 50이죠. 거기에다가 1을 더한 거. 그게 바로 P제곱 더하기 Q제곱 더하기 R제곱의 루트 씌운 거 있잖아요. 그게 최대예요. 걔를 제곱해줬을 땐 요놈의 최대 루트 50 더하기 1의 제곱. 그게 바로 요게 최대지, 요게. 그럼 전체 입장에서는 뭐야? 최소가 되겠죠. 미니멈 값이고요.
그럼 맥시멈 값은 뭐냐? 최소일 때. 그럼 뭐예요? 요 놈이 되겠죠? 루트 50에다가 1 뺀 거? 그러면 147에다가 루트 50에 마이너스 1. 요거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최종적으로 계산해주면 두 개를 더하는 거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192가 나올 거고요. 자, 계산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거 전개했을 때 꽤나 깔끔하게 나와요.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에서는 우선 여러분들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어떤 걸 해볼 수가 있냐? 첫 번째로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밑변은요, 축에 약간 평행한 거 혹은 수직한 거 그런 것들이 밑변으로 잡는 게 좀 더 편해요. 네, 그게 아니어도 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건 얘가 이제 X축이나 또는 Y축에 평행했을 때 이 공식을 이용하는 게 굉장히 편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은 삼각형을 두 개의 삼각형으로 쪼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두 개의 삼각형으로 쪼개기.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제 밑변이 X축이나 Y축에 평행하게 좋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놈을 이렇게 X축에 평행하게끔 잘라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 두 개를 더한 삼각형을 각각 더해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신에 어떤 게 구하기 쉬워야 되냐? 이 파란색 길이를 구하기 쉬워야 돼. 그럼 파란색 길이를 뭐 별이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여기를 선생님이 H1이라고 하고요. 연장해서 여기 있는 이 길이를 H2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되냐? 자, 위에 거는 2분의 1 곱하기 별 곱하기 H1이고 아래 거는 2분의 1 곱하기 별 곱하기 H2가 되겠죠. 그러면 두 개를 더했을 때 2분의 1 곱하기 별 곱하기 H1 더하기 H2가 되겠죠. 자, 그런데 H1 더하기 H2는 뭐야? 얘 Y좌표에서 얘 Y좌표를 뺀 거죠. 그래서 쟤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두 개의 Y좌표 차라고 얘기할 수 있죠. Y좌표 차. 그러면 이렇게만 쪼갤 수 있냐? 아니요. 이렇게도 쪼갤 수 있는 거예요. 세로로 쪼개. 그러면 일단 이 길이가 구하기 쉬워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 삼각형과 왼쪽 삼각형 구하기 쉽게끔 여러분들이 수선해발 내려주는 겁니다. 그럼 세모 구하기 쉽고 요놈의 높이를 H'1이라고 하고 여기를 H'2라고 했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H'1과 H'2를 더한 것은 두 놈의 X좌표 차예요. 그래서 2분의 1 세모의 X좌차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X좌차. 그래서 이제 오늘 하다 보면 이게 좀 쓰이다 보니까 제가 미리 설명을 한 거고요. 뭐 다른 문제 혹은 여러분들 수능 문제 풀다가도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봤어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두 초점이 10,0 마이너스 10,0. 자, 초점이 X축 위에 있기 때문에 약간 조금 누워져 있는, 좀 옆으로 벌어져 있는 타원이 생기겠죠. 그랬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타원 E 위에 있는 두 점과 점 F를 꼭지점으로 하는, 자, C가 양수기 때문에 초점이 여기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 F. 그 삼각형의 둘레의 최대값이 4루트 10이다. 자, 일단 가부터 어려워. 기하를 안 하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선 가부터 일단 어려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런 겁니다. 아무 점 잡아봐요, 그냥. 타원 위에는 두 점 잡아. 그러면 요렇게 빨간색 삼각형 나타나겠죠. 되겠죠. 그럼 여기서보다 더 길 수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 길 수 있는 거.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 잘 생각해 봐요. 여기 있는 이 길이를 고정한다고 생각하고 얘하고 길이가 똑같은 우리 타원의 대칭성 때문에 이 점을 대칭시켜.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빨간색 길이와, 자, 빨간색을 초록색으로 바꿔볼게요. 똑같은 요 길이가 나타나겠지. 그러니까 요 길이는 길이가 일단 똑같아요. 그러면 이 빨간색 길이보다 새롭게 생겨나는 이 빨간색 길이가 더 길겠죠. 그래서 일단은 길이의 최대값, 둘레의 최대값이 나오려면 한쪽에서 두 점을 잡는 것보다 위에 하나, 아래 하나 잡는 게 길 것 같습니다. 맞죠? 길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깁니다. 그럼 이거 제거하고 이것도 제거할게요. 자, 그러면 얘를 최대한 좀 길게 해야 되는데 일단은 잘 봐봐. 또 F는 그대로 두고 얘를 움직이거나 아니면 얘를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얘를 만약에 이쪽으로 움직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만약에 이쪽으로 움직이게 됐을 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얘는 길어지지만 얘는 짧아져요. 그치? 그래서 웬만하면 한쪽은 길어지고 한쪽은 짧아진 거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둘 다 길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냐? 제 생각에는 얘를 이쪽으로 길게끔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쵸? 그래서 점을 여기로 움직이지 맙시다.
길게. 어떻게 얘를 움직이면 되겠다. 그래서 움직이자. 움직여. 어떻게 움직이냐? 이 빨간색이 최대가 되는 것부터 먼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럼 언제 최대가 되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F 입장에서 봤을 때 F 프라임이 있는데 요거하고 요거 연결한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지금 현재 색칠하고 있는 거는 삼각형을 이루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혹시 그거 알아요? 삼각부등식. 지금 빨간색이 가장 긴데 이 가장 긴 변의 길이는 두 개 더한 것보다 작습니다. 그치? 두 개 더한 것보다 작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 빨간색이 최대한 두 개 더한 거에 최대한 가깝게 다가가면 되겠지. 완전히 포개어지면 가장 베스트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일단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길어지긴 합니다. 초록색도 길어지고 빨간색도 길어져. 근데 언제 가장 길어지냐라고 하면은, 자, 삼각형을 이룰 때보다 일직선일 때 가장 길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요 점이 이쪽으로 움직여져서 이렇게 됐을 때 이 보라색 두 개와 주황색으로 이루어진 삼각 둘레의 길이가 가장 길 겁니다. 아마 다르게 모양을 잡아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짧은 거 있는 거 싫어. 둘 다 길어지는 거 좋아. 근데 어떻게 하면 이 빨간색 길이가 어떻게 하면 최대가 될까? 삼각부등식을 생각을 해서 이렇게 되는 순간. 자, 근데 이게 생각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 일단 분명히 이제 특수한 경우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냥 초점을 지날 때로 이해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튼 자, 둘레 최대값이 4루트 10이다. 자, 서술을 해줄 때는 뭐 이제 사실 답안 보면 이제 뭐 부등식으로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실전 가서 그거 생각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뭐 그림과 같이 다음에 따라서 그렇다. 뭐 그렇게 서술해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깔 것 같은데 학생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둘레의 최대값이 4루트 10인데요. 그럼 둘레는 뭔데? 둘레는 자, 색깔이 너무 많아서 헷갈릴 것 같은데 자, 요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장축의 길이죠. 이거 두 개 더한 건. 그 다음에 곱슬 길이 두 개 더한 것도 장축의 길이입니다. 자, 우리 장축의 길이는 2a인 거 알겠죠? 그러면 4a가 되면서 자, 2a 두 개니까 2a. 따라서 얘는 4a입니다. 아하, 그러면 a는 루트 10이 나오게 되겠죠. 아, 가를 통해서 a 값을 구한 거야. 자, 그 다음에 기울기가 루트 3이고 타원 E에 접하는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6이다. 자, 이거는 마치 그런 거죠. 두 직선이 어떻게 생길 수 있냐면 기울기가 루트 3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길 수 있고 자, 얘하고 평행한 거 이렇게 생길 수 있었죠. 그런데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6이래요. 그러면 두 직선의 길이가 6인 거를 그대로 한번 그림으로 한번 따와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는 기울기가 루트 3인 직선입니다. 근데 우리가 제시문에 있다시피 타원의 접선의 방정식 공식이 있어요. 자, 어떻게 됩니까? 우리 요거 한번 써볼게요. 암기해야 됩니다. y는 루트 3x에 플러스 여기는 y는 루트 3x에 마이너스 a제곱. a제곱은 뭐예요? 10. 그 다음에 m제곱. 그러면 루트 3을 제곱한 거니까 30 더하기 b제곱이 되겠죠. 여기는 루트 30 더하기 b제곱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6이래요. 그 얘기는 이 길이가 6인 거죠. 그럼 이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은 두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알고 있는 친구들은 그거 이용해줘도 되고요. 저는 두 개의 y절편 차이가 즉 이 길이가 지금 현재 보시면 알다시피 이 루트 30의 b제곱이라는 것을 이용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 기울기가 루트 3인 것도 길이 주어진 게 아니죠. 사실은 특수각이라는 건데요. x축을 이렇게 지나간다 했을 때 여기가 지금 현재 60도. 그러면 여기 있는 각도와 동그라미 더했을 때 90도면 여기도 x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탄젠트 값이 루트 3이라는 거예요. 1대 루트 3대 2니까 여기 있는 요 놈은 10이라는 거고요. 이 약분해주고 루트 안에 있는 놈이 36이 돼야 되니까 b제곱은 6이 나와요. 그래서 b는 루트 6입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뭐 하는 거냐면 타원의 방정식이 아예 나왔어요. 그리고 y는 x 플러스 c 하고 타원 2가 두 점에서 만날 때 삼각형의 넓이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타원이 필요하니까 타원의 그림 가지고 오겠습니다. 타원의 그림. 자, 여기 타원의 방정식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a 알고 있으니까 10분의 x제곱, b도 알고 있으니까 6분의 y제곱은 1이죠. c가 뭐예요? c는요, 우리 이거 두 개를 통해서 초점 구할 수 있잖아요. 몇입니까? 2,0이죠. 그래서 C는 2예요. C는 2. 자, 다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Y는 X 플러스 2하고 자, 여기가 6이죠. 여기는 10입니다. 루트 10. 여기는 루트 6. X 플러스 2는 이렇게 지나가겠네요. Y는 X 플러스 2. 자, 그랬을 때 생겨나는 요 점과 요 점을 PQ라고 했고요. 그거를 넓이를 구하래요. 이 넓이. 그럼 이 넓이 어떻게 구하냐? 어떤 친구는 두 점을 다 구합니다. 그래서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해요.
그런 다음에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공식을 또 합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아니면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두 점의 교점의 x좌표만 구해. 그 다음에 x좌표 차이를 구해. x좌표 차이. 그럼 1대 1대 루트 2에 의해서 요놈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이용해줘도 되겠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니면 어떤 방법도 있냐면은 우리가 희한하게 어떠한 변도 축과 평행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르는 겁니다. 쌤, 왜 하필이면 그렇게 잘라요? 왜 그렇게 자르냐면 여기가 2죠.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2죠. 제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 그럼 이 길이가 4로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했던 것처럼 여기에 수선의 발 내리고 여기다 수선의 발 내려서 이 두 개를 더한 거에다가 2분의 1 곱하기 4를 곱해주면은 그게 바로 이 삼각형의 이 전체 삼각형의 넓이가 되겠죠. 그럼 H1과 H2 더한 거는 Y자차입니다. Y자차. 아, 그렇구나. 그러면 Y는 X 플러스 2하고 요놈하고 연립해서 생겨나는 2차 방정식 있잖아요. 2차 방정식. 그 2차 방정식의 Y좌표 두 군의 차를 구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갑니다. 양변에 몇을 곱할까요? 30을 곱할까요? 그러면 여기는 3x제곱에 5y제곱은 30이고요. 자, 여기다가 x는 y-2를 쭉 대입할 겁니다. y를 소거하는 게 아니라 x를 소거해야 돼. 왜? y좌표 차이를 구할 거니까. 그럼 x 대신에 y-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3의 y-2에 5y제곱이 30입니다. 자, 한번 전개한 식을 여기다 한번 좀 적어볼게요. 그럼 8 y제곱에 자, 여러분들도 직접적으로 해야 됩니다. 12y에 마이너스 18 이퀄 0이 나와요. 이로 약분할 수 있겠네요. 이 약분할까요? 네,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인수분해가 더 되나요? 인수분해? 인수분해 안 되죠. 그래서 실제로 두근을 구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실제로 구하는 건 두근의 차이, 두 y좌표 차이니까 두근의 차공식 뭐예요? 최고차인 개수에 루트 판별식 하면 되죠. 36에 449 그러면은 4의 제곱에 9 이렇게 쓸까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어? 루트 36 나갈 수 있으니까 36으로 묶고 그럼 6에 루트 여기는 1 남고요. 4 남네요. 그리고 4 남겠죠. 두근의 차공식 쓴 겁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뭐냐면 2분의 3 루트 5인데요. 이게 두 y좌표, 즉 y좌표 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3 루트 5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최종적인 정답은 4 약분될 거니까 3 루트 5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한번 풀어봤는데 다소 좀 헷갈리니까 다시 한 번 더 천천히 본인 힘으로 정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했어요.